빗소리가 고막을 핥히듯 쏟아지던 그 밤, 제 인생의 모든 도덕과 신념은 한순간에 모래성처럼 허물어지고 말았습니다. 50년을 지켜온 정조와 품이라는 껍데기가 겨우 20살 청년의 뜨거운 숨결 한 번에 갈갈이 찢겨 나가는 그 비참하고도 황홀한 기분을 당신들은 상상이나 할 수 있을까요? 그의 마디 굵은 손가락이 제 가느다란 손목을 움켜쥐었을 때 저는 보았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반항이 아니라 오랫동안 굶주린 짐승의 안광이었고 동시에 저를 구원해줄 유일한 동아줄이었습니다. 어머니, 정말 이대로 괜찮으시겠어요? 라고 묻던 그 낮은 저음의 울림이 제 척추를 타고 내려가 발끝까지 소름 돋는 전율을 일으켰을 때 저는 이미 지옥행 열차에 몸을 실은 것이나 다름없었죠. 단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남편에게서는 평생을 바라왔으나 단 1g도 얻지 못했던 그 압도적인 남성미와 존재감이 저를 집어삼키려 하고 있었습니다. 숨이 막혀 비명조차 나오지 않는 상황 속에서 제 머릿속을 스치는 생각은 단 하나뿐이었습니다. 아, 나는 오늘 여기서 파멸해도 좋구나. 이 뜨거운 불길 속에서 제가 되어버려도 더는 여한이 없겠구나. 그날 밤 저는 어머니라는 가면을 벗어 던지고 오직 욕망의 눈먼 한 마리 암사자가 되어 그의 품으로 파고들었습니다. 그것이 비극의 서막인 줄 알면서도 그 금단 뒤에 숨겨진 짜릿한 전율은 제 이성을 마비시키기에 충분하고도 남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로 53이 된 남들이 보기엔 그저 곱게 늙어가는 어느 부유한 집안의 안주인입니다. 겉으로는 평온한 호수처럼 보였겠지만 그 밑바닥에는 수십 년간 쌓여온 퇴적물 같은 외로움과 고독이 썩어가고 있었죠. 오늘 제가 여러분께 털어놓을 이야기는 누군가에게는 침을 뱉을 만큼 더러운 불륜일 것이고 누군가에게는 차마 입 밖으로 내지 못한 가슴 시린 갈망일 것입니다. 제 인생의 가장 어두운 비밀, 그리고 그 비밀을 공유하게 된 제 의붓 아들과의 그 위험천만한 기록들을 이제 하나씩 꺼내 놓으려 합니다. 제 이야기에 몰입되셨다면, 그리고 저라는 여자의 선택이 어떤 결과를 맞이할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이 비극적인 연극의 관객이 되어주세요. 여러분의 응원 혹은 비난조차 저에게는 살아있다는 증거가 될 테니까요. 자, 그럼 이제 제가 어떻게 그 금지된 선을 넘게 되었는지 그 메마른 삶의 배경부터 말씀드려야겠네요. 제 결혼 생활은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박제된 삶이었습니다. 남편은 이름만 대면 알만한 중견기업의 임원으로 늘 바빴고 그에게 집은 그저 세탁된 셔츠를 입고 나가는 호텔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저는 그 화려한 저택을 지키는 비싼 가구와 다를 바 없었죠. 20년이 넘는 세월 동안 남편과 살을 맞대고 잠든 기억은 손에 꼽을 정도였고 가끔 있는 부부관계조차 의무적이고 건조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그는 저의 내면이 얼마나 타들어가는지, 제 피부가 얼마나 타인의 온기를 갈구하는지 전혀 알지 못했고 알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던 3년 전 남편이 사별한 전처와의 사이에서 낳은 아들 민우가 군을 제대하고 복학하며 저희 집으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사실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남남이나 다름없는 사이였기에 처음엔 그저 서먹하기만 했습니다. 하지만 민우는 제가 알던 어린아이가 아니었습니다. 20대 초반의 그 싱그러운 젊음, 그리고 셔츠 너머로 비치는 탄탄하고 다부진 근육질의 몸은 정적인 우리 집안의 공기를 단숨에 바꿔놓았습니다. 민우는 저를 어머니라고 불렀지만 그가 저를 바라보는 눈빛은 결코 자식이 부모를 보는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주방에서 설거지를 할 때면
그는 거실 소파에 앉아 제 뒷모습을 뚫어지게 응시하곤 했습니다. 얇은 실크 홈웨어를 투과하는 제 신체의 곡선을 훑는 그의 시선이 등 뒤에 닿을 때마다 저는 심장이 터질 것 같은 긴장감과 함께 묘한 해방감을 느꼈습니다. 어머니, 오늘 향수가 참 좋네요. 아버지 취향인가요? 아니면 어머니 취향인가요? 어느 날 저녁 남편이 출장 가고 없는 고요한 거실에서 민우가 제 곁으로 다가와 귓가에 속삭였습니다. 그의 목소리에서는 갓 베어낸 풀 냄새와 뜨거운 수증기 같은 남성 호르몬의 향취가 섞여났습니다. 저는 애써 태어난 척 그냥 외출할 때 뿌리던 거야라고 답했지만 제 손은 이미 제어할 수 없을 정도로 떨리고 있었습니다. 남편과의 무미건조한 생활에서 오는 결핍은 민우라는 젊고 강력한 존재를 통해 보상받고 싶다는 일그러진 욕망으로 변질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거울 속의 저를 보며 자책했습니다. 정신 차려. 너는 저 아이의 엄마야. 비록 낳지는 않았어도 법적으로는 그렇단 말이야. 하지만 머릿속의 이성은 가슴속에서 요동치는 뜨거운 파도를 막아내지 못했습니다. 그는 매일 밤 운동을 마치고 땀에 젖은 채로 거실을 활보했습니다. 반바지 아래로 드러난 탄탄한 허벅지와 넓은 어깨, 그리고 배꼽 아래로 이어지는 그 선명한 근육의 결들을 볼 때마다 저도 모르게 마른 침을 삼켰습니다. 그것은 오랫동안 굶주린 자가 눈앞의 만찬을 보며 느끼는 본능적인 식탐과도 같았습니다. 저희 사이의 기류는 시간이 흐를수록 더 팽팽하게 당겨진 활시위처럼 변해갔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의식하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의식의 끝에는 결코 닿아서는 안 될 금단의 열매가 매달려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가끔 거실에 앉아 민우의 방 문틈으로 새어나오는 빛을 보며 그가 안에서 무엇을 하고 있을지, 혹시 내 생각을 하고 있지는 않을지 발칙한 상상을 하며 밤을 지새우곤 했습니다. 가정부 같은 무채색의 삶 속에 떨어진 민우라는 원색의 존재는 저를 서서히 미치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남편에 대한 배신감보다는 나라는 여자가 아직도 누군가에게 저토록 뜨거운 눈빛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이 저를 더 고양시켰습니다. 죄책감은 잠시뿐이었고 그 뒤에 밀려오는 것은 20년 만에 다시 찾아온 여자로서의 자각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폭풍우가 몰아치던 그 운명의 밤이 찾아왔습니다. 천둥 소리가 집안의 모든 정적을 집어삼키던 그날 밤 남편은 예고했던 대로 일주일간의 해외 출장을 떠났고 거대한 저택에는 오직 저와 민우 두 사람의 숨소리만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자정이 넘은 시각, 저는 잠이 오지 않아 얇은 실크 슬립 차림으로 주방에 내려가 얼음처럼 차가운 물을 들이켜고 있었죠. 그때였습니다. 등 뒤에서 느껴지는 묵직하고도 뜨거운 공기, 그리고 빗물에 젖은 흙내음과 뒤섞인 민우의 채취가 제 감각을 날카롭게 자극했습니다. 뒤를 돌아보기도 전에 그의 두 팔이 제 허리를 단단하게 휘감아 왔습니다. 20대 청년 특유의 탄탄하고 단단한 팔 근육이 제 가느다란 허리를 조여올 때 저는 비명 대신 짧은 신음만을 내뱉으며 그의 품으로 무너져 내렸습니다. 민우의 젖은 머리카락에서 떨어진 차가운 물방울이 제 쇄골을 타고 흘러내려 가슴골 사이로 스며들었지만 그가 뿜어내는 열기는 제 온몸의 피를 끓어오르게 하기에 충분했습니다. 어머니, 아니, 당신, 오늘 밤엔 더는 숨지 마요. 내 눈이 당신을 향해 무슨 말을 하는지 당신도 이미 알고 있잖아. 그의 낮은 목소리가 제 귓가를 간지럽히며 목덜미에 뜨거운 숨결을 내뿜었을 때 저는
평생 쌓아온 도덕의 성벽이 한꺼번에 무너져 내리는 파열음을 들었습니다. 저는 그의 얼굴을 밀어내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제 손은 이미 그의 젖은 셔츠 단추를 더듬으며 그 속에 감춰진 거대하고 단단한 근육의 결들을 탐닉하고 있었습니다. 셔츠 너머로 느껴지는 그의 심장 박동은 마치 제 영혼을 두드리는 북소리처럼 거세고도 위협적이었습니다. 우리는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서로의 입술을 갈구하며 식탁 위로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의 거친 손길이 제 얇은 실크 옷자락을 걷어 올리고 단 한 번도 남편의 손길이 닿지 않았던 은밀한 곳을 파고들었을 때 저는 제 인생이 비로소 완성되는 듯한 착각에 빠졌습니다. 그의 물건이 가진 압도적인 존재감, 그것은 마치 저를 집어삼키려는 거대한 사자의 기운과도 같았고 동시에 메마른 대지에 쏟아지는 축복 같은 담비였습니다. 그의 바지를 내리고 드러난 그 경이로운 남성적 상징을 마주했을 때 저는 경외감마저 느꼈습니다. 남편의 그것과는 비교조차 할 수 없을 만큼 마치 배지밀 병처럼 굵고 우람하게 솟아오른 그것은 젊음이라는 무기로 무장한 채 저를 파멸로 이끌 준비를 마친 상태였습니다. 제 손바닥 안에서 맥동하며 뜨거운 열기를 내뿜는 그 거대한 존재감을 확인하는 순간 저는 제 입술을 깨물며 신음을 참아야 했습니다. 그는 저를 안아들고 침실로 향했습니다. 침대 시트 위로 던져진 저는 오직 그의 거친 숨소리와 제 심장 소리만이 가득한 공간 속에서 비로소 엄마라는 허울 좋은 굴레를 벗어던졌습니다. 그가 제 위로 올라와 그 묵직한 무게감으로 저를 짓눌렀을 때 저는 비로소 살아있음을 느꼈습니다. 그가 제 안으로 깊숙이 아주 천천히 파고들 때 느껴지는 그 꽉 찬 충만함과 저릿한 통증은 제가 20년 동안 잊고 살았던 여자의 본능을 깨우는 난폭한 각성이었습니다. 더 깊숙이, 더 강렬하게 저를 몰아붙이는 그의 움직임에 맞춰 제 몸은 사정없이 흔들렸습니다. 천장이 빙글빙글 돌고 시야가 흐릿해지는 황홀경 속에서 저는 그의 어깨를 손톱이 박히도록 움켜쥐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육체적 쾌락을 넘어 억압받던 영혼이 터져나오는 해방의 외침이었습니다. 죄악의 무게는 저 멀리 사라지고 오직 눈앞에 있는 이 뜨겁고 싱그러운 육체의 향연만이 제 우주의 전부가 되었습니다. 그 폭풍 같은 시간이 지나고 난 뒤 새벽의 푸르스름한 공기가 방 안을 채울 때쯤 저는 침대 머리맡에 앉아 잠든 민우의 얼굴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방금 전까지 저를 사납게 탐닉하던 그 짐승 같은 청년은 간대없고 마치 천사처럼 고요하게 잠든 그의 모습은 제 가슴을 도려내는 듯한 죄책감을 안겨주었습니다. 나는 미쳤어.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지? 내 남편의 아들, 내가 아들이라고 불러야 할 저 아이를 내 침대로 끌어들이다니. 거울 속에 비친 제 모습은 엉망이었습니다. 입술은 부르트고 목덜미에는 그가 남긴 붉은 낙인들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죠. 그 자국들은 제가 저지른 금단의 증거이자 동시에 제가 다시 여자로 태어났음을 알리는 훈장이기도 했습니다. 남편에게 느끼던 죄책감은 잠시 저 구석으로 밀려났습니다. 아니, 솔직히 말하자면 20년 넘게 저를 방치하고 외롭게 만들었던 남편에 대한 일종의 복수심마저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낮이 되면 저는 다시 우아한 안주인의 가면을 써야 했습니다. 민우와 거실에서 마주칠 때마다 저는 심장이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어머니, 아침 식사 맛있네요 라고 웃으며 말하는 그의 눈동자 속에 담긴 그날 밤의 열기를 읽어낼 때마다 저는 제 다리 사이가 다시 젖어드는 것을 느꼈습니다. 죄책감은 짧았고
갈망은 길었습니다. 저는 이제 민우의 발소리만 들어도 그가 제 곁을 지나치며 살짝 스치기만 해도 온몸의 신경이 곤두서는 지독한 중독 상태에 빠져버렸습니다. 남편의 전화를 받을 때면 구역질이 날 정도로 가식적인 목소리를 내야 했지만 전화를 끊자마자 민우의 방문을 두드리고 싶은 충동을 참느라 제 손톱은 손바닥을 파고들었습니다. 미칠 것 같아. 이대로는 정말 들통나고 말 거야. 제 내면의 목소리는 끊임없이 경고를 보냈지만 욕망이라는 괴물은 이미 제 이성을 집어삼키고 더 큰 자극을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민우가 먼저 다가오는 것을 기다리는 것조차 고통스러워졌습니다. 제가 먼저 그의 방을 찾아가고 제가 먼저 그의 옷자락을 붙잡으며 매달리는 비참한 상황이 반복되었습니다. 그것은 지옥으로 가는 계단임을 알면서도 멈출 수 없는 달콤한 추락이었습니다. 저는 이제 민우 없이는 단 하루도 견딜 수 없는 금단 현상에 시달리는 마약 중독자처럼 되어버렸습니다. 우리 사이의 비밀은 점점 더 대담해졌고 남편이 돌아올 날이 다가올수록 그 위험천만한 긴장감은 극에 달했습니다. 우리는 거실 소파에서, 주방 식탁에서, 심지어 남편과 함께 쓰는 안방 침실에서조차 서로를 탐했습니다. 남편의 사진이 뻔히 보이는 그 공간에서 민우의 뜨거운 육체를 받아들일 때 저는 극도의 공포와 함께 생전 처음 느껴보는 짜릿한 쾌락의 정점을 맛보았습니다. 그것은 도덕과 윤리를 제물로 바치고 얻어낸 악마가 선사한 황홀경이었습니다. 드디어 남편이 돌아왔습니다. 일주일간의 꿈 같은 시간이 지나고 집안에는 다시금 차갑고 무거운 공기가 내려앉았습니다. 남편은 현관문을 들어서며 평소처럼 건조한 인사를 건넸고 저는 죄지은 자의 비굴한 미소를 지으며 그의 가방을 받아들었습니다. 하지만 제 감각은 이미 제 것이 아니었습니다. 남편의 옆에 서 있으면서도 제 온 신경은 그의 뒤에서 짐을 옮기는 민우의 거친 숨소리와 그가 내뿜는 젊은 수증기 같은 채취에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우리 세 사람의 식사 자리는 그야말로 살얼음판 위를 걷는 것 같았습니다. 남편은 출장지의 사업 이야기를 늘어놓았지만 식탁 아래에서는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었죠. 민우의 맨발이 제 발등을 부드럽게 타고 올라와 종아리를 훑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소스라치게 놀라 숟가락을 떨어뜨릴 뻔했지만 민우는 태연하게 국을 들이키며 남편의 말에 맞장구를 쳤습니다. 아버지, 이번 프로젝트 정말 고생 많으셨겠어요. 어머니도 아버지 기다리느라 많이 외로워하셨거든요. 민우의 입에서 나온 외로움이라는 단어가 제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그의 발은 이제 제 허벅지 안쪽 깊숙한 곳까지 파고들어 제가 지켜온 마지막 이성의 끈을 사정없이 흔들어 놓았습니다. 남편의 면전에서 벌어지는 이 대담하고도 불온한 유희에 제 몸은 공포와 희열로 덜덜 떨렸습니다. 저는 남편의 눈을 피하며 급히 물을 마셨지만 이미 제 아랫배는 민우의 노골적인 자극에 반응하며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남편이 피곤에 지쳐 코를 골며 잠든 사이 저는 홀린 듯 방을 빠져나와 민우의 방으로 향했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제가 먼저 그를 원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더 이상 수동적인 먹잇감이 아니었습니다. 민우의 방 문을 열었을 때 그는 이미 제가 올 것을 알고 있었다는 듯 상체를 드러낸 채 침대에 앉아 있었습니다. 어머니, 아니, 내 여자, 결국 참지 못하고 오셨네요. 그의 조소 섞인 목소리가 저를 더욱 자극했습니다. 저는 그의 앞으로 다가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는 떨리는 손으로 그의 바지 버클을 풀었습니다.
남편이 바로 옆방에서 자고 있다는 사실이 주는 극도의 긴장감은 제가 평생 느껴보지 못한 가공할 만한 쾌락의 촉매제가 되었습니다. 제 손 안에서 터질 듯이 팽창하며 존재감을 과시하는 그의 물건을 마주했을 때 저는 그것이 제 목숨줄이라도 되는 양 필사적으로 매달렸습니다. 그의 거대하고 단단한 상징이 제 입술과 손끝에 닿을 때마다 저는 제가 가진 모든 품위와 도덕을 배설하듯 쏟아냈습니다. 그는 제 머리칼을 거칠게 움켜쥐며 자신의 속도에 맞추어 저를 유린했습니다. 입안 가득 차오르는 그 묵직한 부피감과 비릿한 젊음의 향취에 저는 정신이 아득해졌습니다. 이것은 더 이상 사랑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서로의 영혼을 갉아먹는 지독한 포식이었고 멈출 수 없는 파멸의 춤이었습니다. 우리는 남편의 코 고는 소리를 배경음악 삼아 세상에서 가장 더럽고도 아름다운 정사를 나누었습니다. 민우는 제 위로 올라와 제 입을 틀어막은 채 거칠게 파고들었고 저는 소리가 새나가지 않게 그의 어깨를 깨물며 온몸으로 그를 받아내었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제가 남편의 아내도 그의 새엄마도 아닌 오직 쾌락에 미친 한 마리 짐승에 불과하다는 사실이 저를 극도로 고양시켰습니다. 결국 우리는 이 위험한 관계를 멈추지 않기로 했습니다. 아니, 멈출 수 없다는 것을 서로의 눈빛을 통해 확인했습니다. 발각된다면 모든 것이 끝장나고 사회적 매장을 당하겠지만 그 파멸의 공포조차 우리가 나누는 이 금지된 열매의 달콤함 앞에서는 무력했습니다. 저는 이제 매일 밤 남편이 잠들기만을 기다리는 그림자 같은 여자가 되었고 민우는 낮에는 다정한 아들로 밤에는 잔인한 정부로 제 삶을 지배하게 되었습니다. 나의 예쁜 새엄마 그 비밀을 다 털어놓을 거라는 민우의 장난 섞인 협박조차 저에게는 달콤한 속삭임이 되었습니다. 저는 이제 제가 지어온 이 견고한 감옥 안에서 행복합니다. 비록 내일 아침 남편에게 모든 사실을 들키고 길거리에 나앉게 된다 하더라도 제가 느낀 그 뜨거운 생의 감각만큼은 누구도 앗아갈 수 없겠지요. 여러분, 묻고 싶습니다. 평생을 마른 사막처럼 살아온 여자에게 찾아온 이 치명적인 오아시스가 과연 비난받아 마땅한 죄악일 뿐일까요? 아니면 그녀가 뒤늦게 찾은 진정한 자아의 해방일까요? 여러분이 저라면 이 달콤한 지옥의 문 앞에서 발걸음을 돌릴 수 있었을까요? 저의 이 위험천만한 선택에 대해 여러분의 솔직한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